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9년 7월 23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도 뭐 농사 짓는 데는 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이 더위가 없다 그러면 이러한 수확을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더위를 참고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한테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수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수분에 대한 건 아주 중요성이 있어서 먼저도 그 생명은 물 번식한다. 산의 나무를 보는데 나무를 보지 말고 물 기둥으로 봐라. 내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에 앞서서 요거 지금 화면에 비치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요것이 아마 연결돼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것을 저는 10여 년이 넘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무배추는 안 되는데 그는 계절 상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당연해요. 통배추죠. 그리고 고냉지에서 선선한 기후를 좋아하는 무와 배추는 그래서 고냉지에서 재배돼서 우리나라를 커버하고 있죠. 그런데 열무와 엇가리는 여기서 가능한데 거의 농약이죠. 농약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약을 드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요번에 제가 몇 년 만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것은 다음에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열무와 엇가리를 화학 비료, 화학 농약 한 방울도 안 쓰고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가을에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복이 나가면 바로 무와 배추 씨앗을 뿌릴 텐데 이것을 접목시키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수월하게 굉장히 쉽게 가실 수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물 번식하는 모든 생명들을 한번 이야기하는데 밴드장님이 어떠한 얘기를 했었냐면은 도마도에 대한 것을 많이 그 서로들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다른 거는 물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도마도는 물을 많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논의가 밴드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물을 주면 된다 안 된다가 지금 아직 상황 종료가 안 되고 물을 없는 쪽에서 물을 좀 적게 주는 쪽에서 도마도는 재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토경 농업은 아니지만 수경 재배가 있다. 도마도도 수경 재배가 가능한데 물이 어떠한 작목이든 물이 많이 필요하다 적게 필요하다는 이제 멈춰라. 요렇게 얘기를 했더니 금방 알아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농업에 있어서 물에 대한 것을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아마 여러분들도 농사지면서 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작물, 뭐 산의 나무를 먼저 예를 들었지만
지금 이 앞에 있는 엇가리 열무 씨앗 나오는 것, 물론 씨앗 나올 때 하고 이 성숙됐을 때 하고는 약간은 틀립니다만 그냥 그거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파고들지 말고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그 참깨죠. 그 다음에 여기 고추가 또 있죠. 이러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수분을 몇 프로 함유하고 있을까요? 70%입니다. 그 다음 토양은 그러면 수분을 몇 프로를 함유하고 있어야 맞을까요?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답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토양의 수분은 30%를 유지해야 된다. 토양이 70%를 수분을 유지하고 작물이 70%를 유지한다 그러면 균형이 맞을 것 같지만 깨진다. 항상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위에 이파리가 있다 하면 그 기둥과 이파리의 수분이 70% 하며 뿌리에는 30%. 요게 공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비가 와서 수분이 굉장히 많아졌다. 일시적인 문제가 생기죠. 이 자연 상태이던 우리 농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자연계에서는 정확하게 토양의 30%, 이 위에 있는 이놈들이 70%를 함유하도록 조정이 되고 있죠. 자, 풀이 그런데 가물어서 말라 죽고 있다. 이 작물이 말라 죽는다. 그럴 때는 물을 주지요. 어느 정도까지? 70%까지 물을 댑니다. 토양에 70%의 물을 함유하도록 일시적이지만 되고 나면 그것은 금방 30%로다가 잡힙니다. 수분 함량이요. 그리고 작물은 70%를 머금게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 작용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작물이 이제는 일을 다 끝내고 나서 겨울 동안거로 들어가게 되면 이 상황은 반대로 변합니다. 70%의 물을 함유하고 있던 이것을 모두 내려보내죠. 산에 있는 나무가 물을 내려보내서 늦 가을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계곡물이 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을 내리는 그것은 토양으로 침투되는 게 아니라 계곡으로 흘러 간다는 것이죠. 묘하게도 그 물은 이 작물, 고추가 서리를 맞고 물을 내리기 시작을 했다. 마르기 시작을 했다. 생명을 이제 멈췄다 하면 그 물은 토양으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간 그 토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을 향해 찾아서 물길을 따라 간다는 것이죠. 자연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을 많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드리는데
물은 아무리 많이 줘도 토양이 머물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함유량은 30%입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작물은 30%의 수분이 있는 그 토양에서 자기는 70%의 수분 함량을 꼭 지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은 넉넉히 많이 주어야 된다. 이것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작물은 물을 많이 주어야 돼. 어떤 작물은 물을 적게 주어야 돼. 너무 그것을 강요하지 말고 맞는다 틀린다를 너무 논하지 말고요.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작목별로다가 물을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에너지 농업을 하는 여러분들은 일단 토양 살리기에 집중을 하신다는 것은 잊지 마시고요. 건불퇴비를 놓고 농사를 지신다 하면 물에 대한 것은 너무 그렇게 어떠한 작목별로에 논하는 것은 좀 정리를 하셨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행농업에서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농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건불퇴비를 듬뿍 넣으셨다 하면 물에 대한 것은 너무 그렇게 좋다 나쁘다를 논하지 마시고, 가물면 여러분들은 수학의 손해를 보니까 그저 물 주는 것에는 좀 넉넉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농업을 하고 있는 이장집입니다. 감사합니다.